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문재인과 오세훈이 부동산 문제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붙겠는데요. 그 신호가 저는 오늘 감지했는데 뭐 대놓고 신문에서도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느낀 겁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하는데 문재인 변호사가 정부는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뭐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똑같은 대로 하면서도 재보선 참패에 대한 일체 언급이 없었어요. 뭐 국민의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둥, 국민의 뭐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를 이번에 알았다는 둥. 그래서 뭐 국정을 국민의 이번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 다시 살피겠다는 둥. 뭐 일체 없이 계속 그냥 방제, 경제, 방역, 경제, 민생 이거 그냥 그대로 가겠대요.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부가 되도록 사명을 가지고 무슨 얘기야. 그러면서 또 자화자찬합니다. 우리 경제는 천신만고 끝에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빛을 향해 나가고 있다. 상반기 중에 코로나 이전 수준 경제 회복할 것으로 본다. 훈풍이 불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겁니다. 선거 참패 그냥 참패도 아니잖아요. 그 지도 보면 아시잖아요. 서울이 단 한 곳도 안 내주고 다 뻘겋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이쿠야 이게 정권 심판이 심상치 않구나. 이걸 딱 느꼈어야 되는데 아니 그거 일절 없이 우리 경제 지금 좋고 훈풍 부니까 우리 그대로 간다. 이러고서는 밀어붙이네요. 그러면서 경기가 회복돼도 금방 없어진 일자리 금방 회복되지 않는다. 이건 뭐야? 경기 지금 회복되고 있는데 일자리 회복되지 않는 건 시간이 몇 달 좀 걸리니까 그건 대수롭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국무회의에 오세훈 시장이 처음 이제 참석했거든요. 물론 이제 화상으로 문재인은 이제 청와대에서 오세훈은 이제 서울시청에서 화상으로 했는데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거 환영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자기식으로 경제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겠다. 청년 일자리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다음 부동산 이거 얘기하고 이것은 이제 오세훈 시장을 전 두 사람을 겨냥했다고 보는데요. 오세훈과 윤석열. 일단 오세훈 시장은 취임하면서 처음 나온 게 이제 주택 공급을 공공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겠다. 이것도 밝혔고 그다음에 공시지가 과도하게 올린 거 이거 조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에 태클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문재인이 선거 참패해놓고선도 뻔뻔스럽게 오세훈한테 선거 승리한 사람한테 이거죠.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이거를 그냥 마이동풍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 가지고 오세훈과 문재인 정권과의 한바탕 충돌이 예상됩니다. 오세훈 시장 잘해주길 바라고요. 그것 때문에 뽑은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럼 이제 서울 시민들의 희망에 부응해주길 바랍니다. 잘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을 또 겨냥한 거는요. 윤석열 전 총장이 그저께죠. 11일 날 정순국 교수인가요? 경제 가정교사 비슷하게 만나서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 경제 문제 과외 공부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기사에 나왔어요. 그리고 10일 엊그저께 만났으니까 문재인도 보고를 받았겠죠. 그건 내용 비슷하게 오늘 또 그냥 하는 거야. 그저께 문재인이 경제 가정교사하고 만나서 지금 경제 심각한 거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문제 얘기했어요. 그 이제 신문에 오늘 났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 새벽에 났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국무회의 하면서는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청년 일자리 이거 또 챙겨야 되고요. 뭐 빤한 얘기 있잖아요. 맨날 하는 얘기. 뭐 청년 또 취약계층 뭐 이런 거 심혈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윤석열 당신만 그 청년 일자리 신경 쓰는 거 아니야. 나도 이거 취약 제일 처음 신경 쓴 거고 지금도 신경 쓰고 있다. 이런 걸로 그냥 희석시키는 거죠. 입으로만 신경 쓰면 뭐하냐. 근데 지금 최악인데 2030이 돌아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불공정에 의해서 나는 취업 못하고 나는 의사가 못 되는데 왜 특권층은 되지도 않는 팩으로 의사가 되고 되지도 않는 걸로 취업이 되느냐. 이거에 분노한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문제도 분노하고 그것도 불공정 아니에요? 집 한 채 이상 투기하지 말래매. 근데 집 한 채 가진 사람 대때려 잡고 그것도 집가 올려놔서 나는 집을 못 사게 만들고 또 대출을 못 받게 만들었네 나는. 근데 너들은 막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장관들 청와대 이런 사람들은 막 해먹었네.
LH도 막 해먹고 불공정에 항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본질을 못 알아. 그게 이번 선거로 나타났는데 그럼 이번 선거에서 그 민심을 알았다. 겸허하게 반성하고 반영하는 민심을 반영하는 쪽으로 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대통령이 아닙니까? 쌩까고 선거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해요. 민심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하고 나는 나대로 간다. 경제 좋아진다. 뭐 상반기에 뭐 훈풍 분다. 이런 소리 하고 윤석열이 견제시키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과 부동산 정책 너 까불지 마. 우린 그냥 그대로 간다. 이런 식으로 맞짱을 뜨고 그러면서 입으로는 좋은 얘기 다 하는데 행동은 안 하고 오 시장 축하합니다. 입으로는 다 하고 국민들한테도 입으로는 뭐 살리고 근데 뭐 좋고 자랑하면서 이제 심각한 상황 같은데요. 뭔 심각한 상황인지 아시죠? 이게 이거 몇 번 얘기했잖아. 국민들이 좀 건강 검진 좀 받아보시라고. 이렇게 현실 감각이 떨어지면은 아니 지금 레임덕 현상이에요. 지금 정권이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선거 완전히 죽사발 참패했어요. 그러면 무서워야 되는 거 아니야? 어이쿠 야 이거 큰일 났네. 지지율도 또 바닥이잖아. 최악이잖아. 어이쿠 큰일 났네. 그러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민심을 도닥거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이게 상식 아니에요? 근데 인식이 전혀 없어. 한마디 안 해. 그런 거는 현실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선거 참패한 거에 대한 것도 선거 참패한 건 알았겠죠. 알지만 그 해석을 아전인수로 해석하는가 봐. 박영선이가 잘못해서 선거 진 거다. 이렇게 해석하나? 뭐지? 그리고 이렇게 마이동풍이야? 이야 엄청나네. 해도 이거는 이게요 철이 강하면 부러집니다. 휘어져야 안 부러져요. 어려울 때 좀 휘어져야 되거든요. 민심의 파도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옛날 왕 시절에도 그러다가 민심한테 백성들한테 골로 갔거든요. 세계 역사에도 많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민심이 들끓어서 골로 간 왕정이 많았어요. 근데 왕일 때도 그랬어. 왕은 임기가 없잖아요. 죽어야 임기 끝나잖아.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국민들한테 나중에 당한다니까. 근데 이 양반은 임기가 지금 1년 남았어요. 착각하는 거 아니야? 10년 남은 줄 착각하는 거 아니야? 뭐 마련 다 해놨다고? 다음 대권은 뭐 자기들이 잡는 걸로? 어디 양정철하고 다 해놨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자기네 편이 되기 때문에 안심 푹 넣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막 찌르는 거야? 그거야?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거 아니면 상황 판단 능력이 완전히 현실 감각이 없는 거. 둘 중에 하나잖아요. 위기의식을 느껴야 될 이 여러 가지 정황과 시기가 그렇게 남았는데 그걸 못 느끼는 건 상황 판단을 못하는 거. 현실 이 판단이 능력이 없는 거. 아니면 두 번째는 그런 상황을 안 만들게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거. 그렇잖아요. 선거 참패했는데도 다음 선거는 무조건 이긴다고 준비를 해놓은 거.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니면은 해석하는 거 좀 내놔 보세요.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게 아니면 무슨 이런 게 있다고 내놔봐. 그거 아니면 난 없다고 봐요. 둘 중에 하나 다 문제 아닙니까? 최고 통치권자가 현실 감각이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도 완전히 이거 모르면 본인도 큰일 나지만 나라도 큰일 나는 거고 본인이 이제 큰일 나고 그 다음에 다 마련해 놨다면 자유민주주의 선거 체제에서 어떻게 참패한다면 마련을 해놔? 뭘 마련해 놓은 거야 그러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더 큰일 나는 거고 둘 다 큰일 났습니다. 제가 입이 아프게 얘기하는데요. 다음 대권 잡으려면요. 국민의힘이고 윤석열이고 어디고 간에 부정선거 못하게 지금서부터 압박 들어가야 돼요. 요번에 좋았던 게 쫙 서울하고 부산이니까 이게 더 가능했던 거예요. 좁잖아. 일단 전국 단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선거 개표 참관인들이 매 눈을 뜨고 감시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전부터 4.15 총선 부정선거를 막 지저댔으니까 이번에 감히 못한 건데 전국 단위로 이게 넓어지고 또 절처절명의 저쪽에 위기고 그 다음에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제1야당 같은 데서 부정선거 또 합니다. 하면은 이기려면 부정선거 안 하면 무조건 이겨. 내가 볼 때. 무조건 이기는 길을 왜 가만히 있냐. 이게 왜 입을 다물고 있느냐. 한마디씩 하세요. 이제부터. 부정선거 손대면 큰일 난다. 앞으로 대선에서. 사형선거 받을 줄 알아? 부정선거는 사형이잖아요. 사실. 이승만 정권 때 그 내무장관 최인식이 누구야? 그 사형당했잖아. 예? 그렇게 압박을 지금부터 해야 부정선거 계획 지금부터 들어가거든요. 못한다니까. 양정철 들어라. 조혜주 들어라. 절대 안 돼.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입이 아프다. 입이. 뭐 우리 때문에 그래? 국민이 뭐 때문에 그래? 나라 지키자는 것 때문에 그래. 근데 국민이 할 일이 나라 지키는 거야. 국민들은 자기들 먹고 살기 바빠. 국민은 세금 내면 그 세금 받은 국가에서 이거 해야 돼. 그럼 야당에서 해야 돼. 그래서 뽑아준 거야. 당신들을. 뽑아줬으니까 100세명 국회의원과 오세훈 시장, 박형준 시장 철저히 해서 다음 대권 잡으십시오. 이 한숨이 나오냐. 한숨을 쉬면서도 길을 다시 불어 넣읍시다.